아침은 알람보다 몸이 먼저 깬다. 눈을 뜨면 아직 어둠이 남아있고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만이 바닥 위에 길게 눕는다. 시간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전날보다 허리가 덜 뻐근한지, 무릎을 굽힐 때 소리가 덜 나는지로 오늘의 상태를 먼저 가늠한다. 바로 일어나지 않고 잠시 그대로 누워 숨을 고른다. 이 시간은 누가 재촉하지 않는다. 재촉할 사람도 없다. 그게 편한지 서운한지는 따로 따져보지 않는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된다. 부엌으로 가는 길에 스위치를 하나 켰다가 다시 끈다. 불을 켜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은 눈이 익었다. 찬장에서 찻잔을 꺼내다 말고 두 개를 집으려던 손이 멈춘다. 잠깐 그대로 있다가 하나를 다시 넣는다. 오래된 버릇이다. 예전엔 아무 생각 없이 하던 동작이었는데 요즘은 이 멈춤이 먼저 온다. 테이블 모서리에 손가락을 짚고 숨을 한번 내쉰다. 바닥이 삐걱거리며 소리를 낸다. 이 집은 아직 내가 움직이는 걸 안다는 생각이 잠깐 스친다. 냉장고 옆에 붙여둔 메모지가 눈에 들어온다. 병원 날짜가 빨간 펜으로 적혀 있고 그 아래에 약 챙기기라고 덧붙여 있다. 글씨가 예전보다 조금 흐트러져 있다. 손끝을 메모지에 대보며 날짜를 다시 읽는다. 오늘은 아니다. 그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내려앉는다. 창밖은 조용하다. 출근 소리도 아이들 소리도 없다. 이 동네 아침은 이제 늘 이렇다.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전기 히터를 켜자 화면이 바로 깜빡인다. 잠깐 기다려보지만 달라지지 않는다. 플러그를 뺐다가 다시 꽂아보고 위치를 바꿔보지만 소리는 여전히 약하다. 따뜻한 바람은 나오지 않는다. 오늘도 그렇구나. 말해보지만 말은 공중에서 금방 식는다. 옷장으로 가서 얇은 내복 위에 조끼를 하나 더 걸친다. 히터 대신 옷을 선택하는 쪽이 먼저 떠오른다. 수첩을 꺼내 봉투들을 세어본다. 전기, 가스, 병원, 보험. 봉투를 하나씩 넘길 때마다 손끝이 조금 무거워진다. 통장을 펼쳐 잔액을 확인하고 숫자를 한 번 더 본다. 계산을 해보려다 멈춘다. 맞춰도 답은 같을 것 같아서다. 숨이 길어지고 가슴 안쪽이 잠깐 욱신거린다. 히터 쪽을 다시 보다가 결국 스위치를 끈다. 오늘은 괜히 더 쓰지 말자는 쪽으로 마음이 정리된다.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않기로 해왔다. 아들도 딸도 각자 사는 게 바쁜 건 안다. 전화를 하면 늘 괜찮아? 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나는 늘 괜찮다고 답했다.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다. 당장 쓰러질 정도는 아니었고 하루는 이렇게 또 지나갔으니까. 엄마라는 사람은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끝까지 하는 거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오늘은 전화기를 들었다가 손이 멈춘다. 히터의 깜빡임이 다시 떠오르고 메모지에 빨간 글씨가 겹쳐 보이고 그 다음엔 집안이 한눈에 들어온다. 방은 그대로인데 쓰는 공간만 점점 줄어든 느낌이 든다. 찻잔 하나 놓을 자리만 남은 것 같다는 생각에 손끝이 차가워진다. 수화기를 귀에 대기 전 나는 잠깐 눈을 감는다. 오늘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괜찮다로 끝낼지 그 사이에서 숨을 한번 고른다. 전화를 거는 건 늘 망설여진다. 그렇다고 안 걸 수는 없어서 결국은 손이 먼저 움직인다. 전화 연결음은 생각보다 빨리 멈췄다.
몇 번 더 울릴 줄 알았는데 곧바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반가움보다는 숨가쁜 기색이 먼저 전해졌다. 지금 회의 들어가기 직전이야. 그 한마디에 나는 괜히 등을 조금 더 굽힌다. 앉아 있는데도 몸이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전화를 끊지는 못한다. 잠깐이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듯 말을 꺼낸다. 조금만 상담할 게 있어서. 그 말이 끝나자 수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흐른다. 나는 그 사이를 메우듯 말을 이어간다. 히터가 잘 안 된다는 얘기, 병원에 다녀왔다는 얘기, 겨울이 괜히 길게 느껴진다는 얘기. 말이 많아진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한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금액을 말한다. 딱 그만큼이면 될 것 같아서 크게 부담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숫자. 100만 원 정도. 그 말을 꺼낸 순간 공기가 달라진 걸 바로 느낀다. 아들의 숨소리가 한 박자 늦어진다. 목소리가 조금 낮아진다. 엄마, 그건 지금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 이어지는 말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하다. 우리도 여유가 있는 건 아니야. 꾸짖는 말은 아니다. 다만 더는 넘어오지 말라는 선을 그어놓는 말이다. 나는 그 선이 어디쯤인지 정확히 느낀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한다. 화가 나서라기보다는 얼굴이 뜨거워져서다. 이런 말을 꺼내게 만든 내가 먼저 부끄러워진다. 잠깐 숨을 고른 뒤 이번엔 딸 번호를 누른다. 딸은 늘 목소리가 부드럽다. 말도 잘 들어준다.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나는 더 작은 목소리를 쓴다. 히터 얘기도 줄이고 병원 얘기도 줄인다. 돈 얘기를 꺼내며 먼저 사과부터 한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에서. 수화기 너머에서 딸이 숨을 한번 들이쉬는 게 느껴진다. 잠깐의 틈 뒤에 돌아온 대답은 조심스럽다. 지금은 좀 어려워.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 말은 부드럽지만 확실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듯 웃으며 그래, 알겠다고 말한다. 그 웃음이 들리지 않을 걸 알면서도 습관처럼 입꼬리가 올라간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손이 조금 떨린다는 걸 알아차린다.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고 손가락을 하나씩 눌러본다. 떨림이 멈출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창밖으로 오후 햇빛이 조금씩 기울고 있다. 아까와 같은 자리인데 집안이 더 넓어 보인다. 테이블에 앉아 두 손을 포개자 손끝이 차갑다. 100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 다만 지금은 내 얘기가 조금 뒤로 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급하지 않은 일, 나중에 해도 되는 일, 그런 쪽으로 분류된 느낌이다. 집안을 둘러보며 숨을 고른다. 이 집은 여전히 같은데 소리가 다르다. 말을 해도 닿지 않는 공간처럼 느껴진다. 내가 있는 자리가 오늘은 이만큼이라는 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해가 더 내려가기 전에 불을 켜야 할지 망설이다가 아직은 괜찮다고 판단한다. 그렇게 또 하나의 선택을 혼자서 정리한다. 오늘 오후는 이렇게 지나간다. 집을 나선 건 계획 때문이 아니었다. 어디로 갈지 정해두지도 않았다. 그저 어제의 말들이 집안에 남아있는 것 같아서 잠시 바깥 공기가 필요했을 뿐이다. 현관문을 닫고 나서도 한동안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괜히 신발을 다시 맞춰놓고 문손잡이를 한 번 더 잡아본다. 집을 오래 비운다는 느낌이 아니라
잠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올 거라는 쪽에 가깝다. 골목을 지나 역 쪽으로 걷다 보니 언제 생겼는지 모를 부동산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흰 바탕에 글씨가 많지 않은 간판이다. 지나치기 쉬운 자리인데 오늘은 유독 시선이 머문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실내가 밝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테이블이 정돈돼 있다. 괜히 발걸음이 느려진다. 들어가 볼 생각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지만 몸은 이미 앞에 서 있다.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에 심장이 한 박자 빨라진다. 안쪽에서 젊은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인다. 어서 오세요. 그 인사가 생각보다 가볍지 않다.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손님으로 대우받는 느낌이 든다. 그 한마디에 나는 잠깐 숨을 고른다. 자리에 앉자마자 먼저 말을 꺼낸다. 팔 생각은 아니에요. 말해두지 않으면 무언가를 빼앗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다. 남자는 웃지 않고 급하게 묻지도 않는다. 상담만 하셔도 됩니다. 그 말이 내 속도를 존중해 주는 것처럼 들린다. 집 주소와 대략적인 연식을 말하자 그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내가 말하는 동안 말을 끊지 않는다. 지금 상태에서도 문의는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무심코 등을 펴고 앉는다. 오래된 집이고 손볼 곳도 많은데 아직 누군가에게는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집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말처럼 들린다. 남자는 숫자와 조건을 조심스럽게 설명한다. 크게 기대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헐값도 아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만 한다. 결정을 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걸 나 자신도 알고 있다. 다만 이 집이 아직 선택지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마음 한쪽을 조금 따뜻하게 만든다. 부동산을 나와 다시 집 쪽으로 걷는 동안 발걸음이 아침보다 가볍다는 걸 느낀다. 무언가를 정한 건 아니다. 다만 몰랐던 문 하나를 본 기분이다. 현관에 들어와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벽을 한번 둘러본다. 오래된 긁힘, 못을 뽑고 남은 자국, 사진이 걸려있던 자리에 색 차이. 이 집에 남아있는 건 물건보다 시간이다. 여기서 보낸 날들이 벽에 붙어 있다. 이 집을 떠난다는 건 그 시간을 버리는 일처럼 느껴져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르다. 이 집이 나를 지켜준 것도 사실이지만 나를 붙잡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는 생각이 든다. 둘 중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빛이 바닥에 길게 누워 있다. 나는 그 빛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고른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내 쪽으로 와 있다. 그날 밤 나는 전화를 다시 들기로 한다. 한 번만 더 말해두면 스스로에게도 핑계가 될 것 같아서다. 전화기를 손에 쥐고 잠시 앉아 있다가 아들 번호를 누른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연결된다. 목소리는 낮고 피곤한 기색이 먼저 묻어나온다. 무슨 일이야? 엄마, 그 말투가 이미 상황을 정리해둔 사람의 것처럼 들린다. 나는 한 박자 늦게 대답한다. 집일로 말인데. 그러자 수화기 너머에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멈춘다. 그 소리가 멎는 걸 듣고서야 나는 말을 이어간다. 히터가 잘 안 된다는 얘기, 병원에 다니고 있다는 얘기, 겨울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얘기.
말을 고르면서도 이미 여러 번 했던 이야기라는 걸 안다. 그래도 오늘은 끝까지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멈추지 않는다. 전에 말했던 그 돈 말이야. 그 순간 아들이 깊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한다. 그래도 지금은 어려워. 목소리는 차분하다. 화도 없고 날카로움도 없다. 그래서 더 선명하게 들린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라는 뜻이 책망하는 말은 아니다. 다만 더 들어오지 말라는 선이 분명하다. 나는 그 선을 보자마자 더 말을 잇지 못한다. 알겠다.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생각보다 힘이 든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한다. 가슴 안쪽에 차가운 물이 조금씩 고이는 느낌이 든다. 잠시 시간을 두고 이번엔 딸에게 전화를 건다. 딸이라면 어쩌면 다를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아주 작게 남아있다. 엄마, 왜?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이 뜨거워진다. 바로 대답하지 않고 천장을 올려다본다. 울음이 먼저 나올까 봐서다. 같은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만 이번엔 훨씬 짧게 말한다. 설명을 덜고 부탁도 덜어낸다. 딸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엄마 마음은 이해해. 그 한마디에 굳어있던 어깨가 잠깐 풀린다. 하지만 곧 이어지는 말이 있다. 그래도 우리도 생활이 있잖아. 그 말은 틀리지 않다. 너무나 맞는 말이라서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다. 두 사람 모두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 현실적인 말이었고 책임 없는 말도 아니었다. 그래서 더 이상 따질 수가 없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집안의 소리가 또렷해진다.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내가 혼자 있다는 걸 다시 알려준다. 가족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쪽이 비어있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는다. 곤란해졌을 때 마음 놓고 기대지 못하는 곳이 가족이라는 사실을 오늘 밤에야 정확히 알게 된다. 그렇다고 원망할 수는 없다. 그 대신 무엇을 정리해야 할지 생각하게 된다. 더는 부탁하지 않는 방법, 더는 설명하지 않는 방법. 이 집안에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 밤은 깊어지고 나는 아직 아무 결론도 내리지 않은 채로 조용히 숨을 고른다. 아침 하늘이 너무 맑다. 비라도 오면 이유를 붙일 수 있었을 텐데 오늘은 핑계가 붙지 않는 날이다. 그래서 나는 더 조용히 움직인다. 현관 앞에서 열쇠를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한다. 문을 잠그는 손이 평소보다 느리고 손잡이를 놓는 순간도 짧지 않다. 가방 안쪽에서 인감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손끝으로 만져본 뒤 휴대전화 화면을 켜 시간을 확인한다. 약속 시간까지 여유가 있는데도 서두르는 마음이 아니라 늦추고 싶은 마음이 발걸음을 붙잡는다. 그래도 길을 나선다.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하면 유리문 너머로 실내 불빛이 먼저 보이고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며 공기가 바뀐다. 안쪽은 종이와 잉크 냄새, 새 가구 냄새가 섞여 있다. 젊은 직원이 조용히 인사하고 나를 테이블로 안내한 뒤 서류를 한 장씩 펼친다. 여기에 도장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듣자 손이 잠깐 멈춘다. 선이 그어진 자리를 바라보며
이 선의 앞과 뒤가 다르다는 걸 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이 있다는 말은 과장일지 몰라도 적어도 오늘의 나는 이전의 나로 돌아가지는 못한다. 인주에 도장을 찍고 종이에 눌러 찍는다. 소리는 작고 짧다. 놀랄 만큼 담담한 소리다. 그 작은 소리 하나로 이 집에서 쌓아온 시간의 끝이 표시된다. 직원은 서류를 정리하며 다음 절차를 설명하지만 나는 고개만 끄덕이고 손바닥을 무릎 위에 얹어 놓는다. 손끝이 조금 차가워진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길지 않은데도 길게 느껴진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집안은 평소와 같은데 소리가 덜 들리는 것 같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물도 바로 올리지 않는다. 가방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잠시 서 있다가 바닥을 한번 바라본다. 발밑이 낯설지 않은데도 조금 멀어진 느낌이 든다. 장롱문을 열어 오래된 앨범을 꺼낸다. 종이 커버가 손에 닿는 순간 손목이 살짝 무겁다. 거실 바닥에 앉아 앨범을 펼치고 한 장씩 넘긴다. 운동회 사진,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는 얼굴, 식탁에 모여 앉아 있던 장면들이 차례로 나온다. 사진 속에 나는 바쁘게 움직이고 손이 늘 뭔가를 들고 있다. 그때의 집은 좁았는데도 사람으로 꽉 차 있다. 나는 사진 한 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가장자리만 살짝 눌러본다. 내가 제대로 했던 걸까? 말이 입 밖으로 나와버린다. 누군가에게 묻는 것도 아니고 대답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다. 사진은 그대로 있고 집도 그대로다. 다만 오늘부터 이 집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정리한 것이 된다는 생각이 스쳐간다. 앨범을 덮지 못한 채 나는 한동안 그 위에 손을 얹어둔다. 밤이 되면 집안의 소리가 더 또렷해진다. 종이 상자를 꺼내 접고 테이프를 뜯는 소리가 방 안에 울린다. 무엇부터 넣을지 정하지 않고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담는다. 수건, 옷, 약봉투, 작은 그릇들. 상자 하나가 채워질 때마다 집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든다. 그러다 선반 위에 작은 액자를 집어든다. 가족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다. 손바닥으로 유리 표면을 한번 닦고 상자 쪽으로 가져갔다가 멈춘다. 이건 가져가기 위한 게 아니라 여기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마음속에서 결정한다. 이 집이 그냥 거래된 공간으로만 남지 않게 하고 싶어서다. 액자를 선반 위에 다시 세워두자 방 안의 공기가 잠깐 멈춘다. 상자들이 쌓여가도 나는 울지 않는다. 대신 어깨와 목이 조금씩 굳는다. 긴 오르막을 올라온 뒤 이제 내려가는 길에 들어선 사람처럼 몸이 무겁다. 나는 바닥에 앉아 상자 옆을 정리하고 테이프 끝을 손끝으로 눌러붙인다. 불을 끌까 하다가 아직은 켜둔다.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정한 뒤 나는 상자 더미를 한번 바라본다. 이 집에서 보낸 시간은 그대로인데 내 손이 먼저 정리를 시작했다는 사실만 남는다. 이사 날짜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다. 집은 반쯤 비었고 밤이 되면 남은 공간이 더 또렷해진다. 이 시간만큼은 여전히 내가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느껴진다. 부엌에서 물을 올리고 찻잔을 꺼낸다. 예전보다 그릇이 줄어든 찬장 안에서 손이 헛돌지 않도록 천천히 움직인다. 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가스레인지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창가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그 순간 오래된 장면 하나가 떠오른다. 아이가 열이 나서 잠을 설치던 밤
몇 번이고 이마에 손을 얹어보던 기억이다. 손바닥으로 열을 재면서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던 내 목소리. 그 말은 아이에게 한 말이었지만 어쩌면 그때도 나 자신에게 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컵에 차를 따르고 식탁에 앉자 이번에는 딸의 얼굴이 떠오른다. 넘어져서 울던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그 손은 작고 가벼워서 조금만 힘을 주면 부러질 것 같았다. 그 손이 언제부터 내 손을 놓았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잡지 않아도 스스로 잘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만 남아있다. 찻잔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 나는 그 기억들을 굳이 밀어내지 않는다. 나는 아이들을 탓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한다. 갑자기 내린 결론은 아니다. 돈 때문도 아니고 그날의 말 때문만도 아니다. 살아온 방향을 돌아보니 아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부모가 바라는 모습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아이는 부모의 기대를 따라 살기 위해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나는 오래전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려울 때는 서로 기대는 가족을 기대했던 것 같다. 그 기대를 말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당연한 것처럼 품고 있었던 셈이다. 그게 어긋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가슴 안에 있던 묵직한 감정이 조금 움직인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자리를 바꾼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댄다. 숨을 한번 길게 내쉬자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진다. 원망을 붙들고 있는 대신 내려놓는 쪽을 택하는 것이 오늘 밤의 선택이다. 책상 앞으로 가서 서랍을 연다. 비어있는 편지지 묶음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무엇을 써야 할지 바로 떠오르지는 않는다. 변명도 서운함도 설명도 이 종이 위에는 남기고 싶지 않다. 잠시 펜을 내려놓고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생각한다. 그리고 한 문장부터 적기 시작한다. 너희가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펜 끝이 종이를 천천히 긁으며 지나간다. 글씨는 단정하지 않지만 멈추지는 않는다. 이 편지는 작별 인사가 아니다. 누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내가 나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에 가깝다. 내 삶을 다시 내 손으로 걸어가겠다는 표시. 글을 마치고 편지지를 접어 봉투에 넣는다. 아직 주소를 쓰지는 않는다. 책상 위에 봉투를 가지런히 놓고 스탠드 불을 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잠시 그대로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난다. 오늘 밤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탓하지 않기로 한 선택이 조용히 자리를 잡는다. 편지는 집을 정리했다는 소식을 전한 뒤 조금 시간을 두고 보냈다. 그게 더 늦게 닿을 거라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우편함에 편지가 도착했는지 나는 확인하지 않는다. 이미 손을 떠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속에서 한 장면이 자주 떠오른다. 봉투를 들고 잠시 멈춰 서 있는 손, 바로 뜯지 못하고 식탁 위에 올려두는 모습. 실제로 보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글은 길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애써 길게 쓰지 않았다. 말이 많아질수록 뜻이 흐려질 것 같아서다. 건강히 지내라는 말 하나면 충분했다. 그 문장이 제일 마지막에 남았으면 했다. 돈 이야기도 집 이야기도 쓰지 않았다.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다. 편지를 접으면서 혹시 너무 짧지 않았을까 잠시 망설였지만 다시 펼치지는 않았다. 읽는 사람이 어떤 얼굴로 읽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읽고 나서 바로 덮지는 않았을 것 같다. 손바닥으로 종이를 한번 눌러보고 다시 접어넣는 모습이 그려진다. 그 정도면 된다. 나는 그 장면을 마음속에서 여러 번 지나보낸다. 딸에게도 같은 편지를 보냈다. 똑같은 문장, 똑같은 글씨다. 누구를 더 생각해서 다르게 쓰지는 않았다. 다르게 쓰면 비교가 될 것 같아서다. 어느 날 문득 주방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떠오른다. 불을 끌어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잠시 그대로 서 있는 사람의 뒷모습.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멈춰 있었을 것 같다. 다음에 보자라는 말을 했던 나를 그 아이도 떠올렸을 것이다. 그 말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그 말이 그날의 끝이 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나는 편지에 대답을 요구하지 않았다. 답장이 오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다만 너무 늦게라도 마음이 움직였으면 했다. 누군가에게 사과를 하게 만들기보다는 자기 말을 한 번쯤 되돌아보게 하고 싶었다. 편지를 쓴 목적은 거기까지였다. 그 이상은 욕심이다. 나는 그 선을 넘지 않기로 했다. 집 앞을 떠올려 본다. 표찰이 사라진 자리, 새로 바뀐 손잡이. 누군가 그 앞에 잠시 서 있었을지도 모른다. 문을 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바로 돌아서지 못하고 서 있었을 모습. 그 장면 역시 상상일 뿐이지만 이상하게도 틀리지 않았을 것 같다. 나는 그 집에 없고 그 아이들은 그 집을 잃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은 게 없는 건 아니다. 내가 보낸 편지는 이미 닿았거나 닿고 있는 중이다. 그걸로 충분하다. 이해가 늦어도 괜찮다. 너무 늦지 않기만 하면 된다. 나는 그날 이후로 더 확인하지 않는다. 답장을 기다리지도 않는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오늘의 자리를 정리하고 내일의 시간을 맞이하는 일. 말하지 않아도 전해졌을 거라는 확신이 아주 조용히 자리를 잡는다. 그 확신 하나로 나는 다음 아침을 준비한다. 이곳에 온 지도 어느새 시간이 조금 흘렀다. 아침이 오는 방식이 이전과는 조금 다르다. 바다에 가까운 동네에서 살고 있다. 역에서 10분쯤 걸어야 하는 작은 아파트다. 처음에는 길을 자주 헷갈렸다. 같은 모양의 건물들이 이어져 있어서 몇 번은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했다. 이제는 창문을 열면 어느 방향에서 바람이 들어오는지 안다. 아침마다 커튼을 여는 일이 예전보다 조금 기다려진다. 보이는 건 낯선 지붕들과 전에 보지 못했던 하늘이다. 그래도 두렵지는 않다. 여기서는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전화가 올까봐 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시간은 그냥 흐른다. 그 흐름 안에서 나는 천천히 움직인다. 동네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사 마신다. 같은 시간에 마주치는 사람이 몇 있다. 서로 이름은 묻지 않는다. 대신 날씨 이야기를 하고 오늘 바람이 센지 아닌지를 말한다. 누군가 내 나이를 묻길래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한다. 그냥 할머니예요. 그 말에 상대가 웃는다. 나도 같이 웃는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아이들 쪽을 생각하지 않으려는 건 아니다. 다만 먼저 떠올리지 않을 뿐이다. 어느 날은 서랍 속에 넣어둔 통장을 정리하고 어느 날은
병원 가는 길을 확인한다. 일상이 먼저다. 그 사이에 가끔 짧은 메시지가 도착한다. 길지 않은 안부다. 나는 바로 답하지 않을 때도 있고 조금 지나서 답할 때도 있다. 급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잘 지낸다는 말이면 충분하다. 더 묻지 않고 더 적지 않는다. 답이 오든 오지 않든 그걸로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는다. 예전 같았으면 답장 한 줄에도 의미를 붙였을 것이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각자가 자기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안다. 내가 확인하지 않아도 전해졌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 그 확신은 말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리를 잡는다. 아침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온다. 커튼 사이로 비치는 빛이 바닥에 길게 놓인다. 나는 그 빛을 피해 의자를 옮기고 물을 끓인다. 찻잔은 하나만 꺼낸다. 이젠 두 개를 꺼낼 이유가 없다. 그 사실이 불편하지 않다. 오히려 단순하다. 오늘 할 일은 많지 않다. 장을 보고 세탁을 하고 다시 하루를 접는다. 누군가를 설득할 필요도 이해시킬 필요도 없다. 내가 선택한 하루가 여기 있고 그 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만 분명하다.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본다. 바다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에는 바다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섞여 있다. 나는 그 냄새를 깊게 들이마신다. 오늘도 그냥 하루다. 설명 없이 조용히 지나갈 하루. 그게 지금의 나에게는 가장 알맞다. 늘봄 이야기였습니다.